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35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에는 자, phases, 물질의 phases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phases가 뭐죠? 물질의 상태, liquid나 solid나 뭐 liquid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죠? solid, liquid, 그 다음에 gas 뭐 이런 것들 이제 변환되는 거 이런 거 배울 겁니다. solid에서 liquid로 되고 liquid에서 gas로 되고 gas가 liquid, liquid가 solid가 되고 혹은 gas가 뭐야? solid가 되거나 solid가 다시 gas가 되거나 이런 것들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quid에서 이제 gas로 될 때 어떤 vapor pressure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phases입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vapor pressure인데, vapor pressure는 처음에 좀 쉽게 이해하는 거.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액체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물이 있다고 해봐. 그럼 물 표면에서 100도씨가 아니더라도 베이퍼가 발생해야 하네. 여러분들 빨래하고 나면, 빨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탈수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안에도 옷 속에 아직 물이 남아있죠. 물이, 수분이 H2가 남아있지. 근데 그거 이렇게 빨래대에 걸어두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물이 다 날아가지. 근데 지금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조건 20도, 25도 조건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놨는데 물이 어떻게 베이퍼로 돼서 다 날아가지? 그거 왜 그래? 100도씨에서만 물이 H2O 리퀴드가 100도씨에서만 H2O 가스가 되는 게 아니고 20도씨나 25도씨에서도 베이퍼가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빨래하니까 빨래 다 해가지고 탈수해서 물이 좀 남은 걸 갖다가 그냥 걸어두면 하루 지나면 다 물이 날아가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100도씨가 아니더라도 리퀴드가 베이퍼가 될 수가 있어.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100도씨가 돼야지 물은 끓으면서 리퀴드가 가스가 되지만 다른 방법. 100도씨가 아니더라도 리퀴드가 베이퍼가 될 수가 있어. 그걸 우리가 evaporation, 증발된다고 얘기하거든. evaporation. 그래서 이걸 증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걸 evaporation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물 표면에서 이렇게 리퀴드가 베이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베이퍼로 되는, 이걸 실링을 시켜서 딱 덮어두면 이 리퀴드가 베이퍼로 되면서 가스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가스가 여기서 이 가스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그걸 우리가 베이퍼 프레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사실 얘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이제 실링을 시켜서 이렇게 딱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이제 베이퍼가 있지? 그럼 요 안에 있는 베이퍼가 어떻게 돼? 계속 베이퍼로만 있나? 베이퍼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리퀴드로 또 될 수도 있고, 리퀴드가 다시 또 베이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베이퍼가 리퀴드가 되는 속도하고, 자, 리퀴드가 베이퍼가 되는 속도 있죠? 그 속도가 같았을 때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 요 속도하고 요 속도가 같았을 때를 우리가 평형이라 그래요. 이퀄리브리움. 즉, 어떤 상태야? 자, 리퀴드인 물이 어떻게? 가스로 되는 속도하고요. 가스가 다시 리퀴드로 되는 속도, 요 속도가 같았을 때, 그걸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그때의 요 베이퍼의 프레셔, 그걸 우리가 베이퍼 프레셔라고 합니다. 그때의 프레셔를 우리가 베이퍼 프레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베이퍼 프레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베이퍼 프레셔가 크다라고 하면 이 액체가 지금 물로만 예를 들었는데 물 아니고 다른 액체라도 상관없어. 지금은 물로만 얘기를 하자. 그럼 물이라 그러면 물이 베이퍼로 될 때 이 베이퍼 프레셔가 굉장히 높아. 이 물이 높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물질은 굳이 물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액체라고 하자. 어떤 액체가 베이퍼가 되는데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도씨라고 하자. 이 도시에서 베이퍼 프레셔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 물질은 베이퍼로 되기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그지? 가만 20도씨에서 베이퍼 프레셔가 높다는 얘기는 베이퍼가 잘 식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는 그래서 이지하다는 얘기야. 뭐가 되게? 베이퍼 되기가 쉬운 거야. 그럼 베이퍼 되기가 쉬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보일링 포인트는 쉽게 보일링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가 낮을 수밖에 없다. 낮은 온도에서 베이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쉽게 그냥 베이퍼가 되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이게 베이퍼가 될 수 있는 거야. 보일링 포인트가 그래서 낮게 되겠고요. 보일링 포인트가 낮다는 얘기는 보일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힛이 적게 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힛이 적게 든다는 얘기는 얘가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될 때 얘 리퀴드 자체가 이게 본드 어떤 리퀴드 모레큘이 있을 텐데 그 본드 자체가 굉장히 약한 거야. 약하니까 잘 끊어져서 얘네들이 어떻게?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있을 텐데 이 결합이 끊어져야지만 리퀴드에서 베이퍼가 되잖아. 리퀴드는 스프링 같은 거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랬지. 이렇게. 그치? 이게 잘 끊어져야지만 이게 베이퍼가 되잖아. 그치? 이 본드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약한 거야, 굉장히. 그래서 본드, 그 어떤 모레큘과 모레큘 사이에 인터모레큘라 본딩, 그 본딩 자체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위크 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베이퍼 프레셔가 그러면 낮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이퍼 데이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 리퀴드는. 그럼 어떻게 돼? 베이퍼 데이가 어렵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지. 그지? 베이퍼 데이가 어렵다는 얘기는 보일링 되기가 어려운 거니까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야. 굉장히 힛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힛을 많이 줘야지 보일링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힛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드 자체가, 이 리퀴드의 본드 자체가 굉장히 스트롱 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스트롱 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선생님 설명이 지금 이해되는 상태에서 그럼 요거 한번 보자. 베이퍼 프레셔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 주어진 온도에서 어떻게? 리퀴드 그 위 표면에서 베이퍼에 의해서 베이퍼에 의해서 작용되어지는 압력, 그걸 베이퍼 프레셔라고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 물 표면에서 베이퍼가 발생하면 그 베이퍼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압력, 그걸 베이퍼 프레셔라고 그런다고. 됐습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서 베이퍼 프레셔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한데 조금 정확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AP 과정이니까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 예를 들어서 베이퍼 프레셔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 조금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이 자 이거 이제 히팅을 시키는데 얘가 지금 20도씨라고 해보자. 20도씨. 20도씨인데 20도씨에서 이제 베이퍼 프레셔 이제 20도씨에서 베이퍼 프레셔를 BP라고 할게요. 그냥 베이퍼 프레셔가 200 mHg라고 하자. 근데 자, 얘는 뭐야? 항상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얘가 지금 오픈되어져 있잖아요. 그지?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대기압을 받을 거라고. 대기압이 얼마니? 760 mmHg지? 그러면 선생님이 자, 요거에서 베이퍼를 갖다가 선생님이 굉장히 과장돼서 그릴 거야. 과장돼서 그리면 어떻게 돼? 정말 원래 베이퍼는 조금해. 근데 과장돼서 이렇게 그린 거라고. 그럼 이 안에서 베이퍼 프레셔가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요 안에 공기의 압력, 그걸 베이퍼 프레셔라고 사실 얘기한다고. 사실 베이퍼 프레셔가 요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베이퍼 프레셔라고 그래. 그럼 요 공기에 의해서 베이퍼 프레셔가 상현했는데 그 베이퍼 프레셔가 200mmHg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 위에서 어때 누르고 있는 압력이 760mmmercury지? 이 안에서도 뭐 높이가 얼마 안 나니까 여기도 지금 밖에서 지금 누르는 압력이 얼마라는 얘기야? 760mmmercury지? 자, 외부에서 밀어내는 압력보다 밖에서 찌그러뜨리는 760mmmercury가 훨씬 200보다 760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얘가 베이퍼가 생기자마자 짜부러져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온도를 좀 높였어. 베이퍼는 여전히 발생하는데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온도를 60도씨로 선생님이 높였다? 그럼 베이퍼 프레셔가 당연히 높아지겠지. 베이퍼가 더 많이 발생할 테니까. 그때 우리 베이퍼 프레셔를 600mmmer라고 가정을 하자. 응? 그럼 여전히 뭐야, 여기? 애트모스페릭 프레셔는 똑같이 760이지. 같은 장소에서 실험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전히 600보다는 760이 크니까 여기서 생기는 베이퍼 프레셔보다 외부에서 짜부러뜨리는 압력이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생기자마자 또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얘보다는 좀 낫지. 얘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루 생기자마자 그냥 확 짜부러들지만 얘는 어떻게 돼? 생기자마자 얘도 짜부러들겠지만 그래도 뭐야, 혹 가다가 한두 개 정도 보일 수는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또 온도를 높였는데 어디까지 높였어, 선생님이? 이번에는 100도씨까지 높였어. 지금 이걸 물이라고 해보자. 물이라고 그냥. 물이라고 해보자. 그럼 물의 일단은 베이퍼 프레셔가 100도씨에서는 물의 베이퍼 프레셔가 760mmmer야. 어? 그러면 어떻게? 외부에서 누르는 애트모스페릭 프레셔가 760mmmer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 베이퍼 프레셔하고 외부 애트모스페릭 프레셔하고 같지? 그럼 뭐야? 얘 압력하고 이 짜부러뜨리는 압력하고 같지? 그럼 얘가 유지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베이퍼가 살아있겠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야?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끌어오르겠지. 끌어오르겠지. 물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야. 몇 도씨에서? 100도씨에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해서 베이퍼 프레셔 하고요. 베이퍼 프레셔 하고, 자, 애트모스페릭 프레셔가 같았을 때, 요거 두 개가 같았을 때, 그때 온도를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는 어떨 때야? 자, 베이퍼 프레셔 하고요. 뭐하고? 애트모스페릭 프레셔하고 같았을 때. 베이퍼 프레셔하고 애트모스페릭 프레셔하고 같았을 때, 그때의 온도, 그걸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든 간에.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도씨의 베이퍼 프레셔가 760이니까. 그래서 100도씨가 보일링 포인트가 되는데,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 베이퍼 프레셔가 760이 되는 온도가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물질마다 좀 다른 거야. 어쨌든 간에, 베이퍼 프레셔하고 애트모스페릭 프레셔하고 같았을 때, 그때 온도를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 물론 좀 과장되게 우리가 버블을 표현을 했지만, 그 버블 안에 있는 요 그 가스의 압력을 우리가 베이퍼 프레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 안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해도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 여기 이제 다 있는데, 자, 봅시다. 자, 보일링 포인트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는 베이퍼 프레셔하고 자, 베이퍼 프레셔하고 1atm. 1atm 굳이 1atm이 아니고 요건 1atm을 뭐라고 이해해야 돼야 돼? 애트모스페릭 프레셔. 애트모스페릭 프레셔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트모스페릭 프레셔하고 자, 베이퍼 프레셔하고 같았을 때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애트모스페릭 프레셔는 1atm, 항상 1atm인 건 아니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는 애트모스페릭 프레셔가 어떻게 돼? 이만큼의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니까 이게 뭐야? 760 mmmercury, 즉 1atm이 되죠. 그렇지만 산에서는 어떻게 돼? 요만큼의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니까 얘는 어떻게? 760 mmmercury보다 작겠죠. 그때 프레셔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야? 산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베이퍼 프레셔가 760까지 안 가도 보일링이 되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보일링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낮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밥을 갖다가 우리가 산에 가서 하게 되면 쌀이 덜 익죠? 제대로 잘 안 익지? 왜 그래? 낮은 온도에서 보일링이 되니까.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atmospheric pressure 1atm이라고 기억하지 말고요. atmospheric pressure라고 atmospheric pressure라고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갔을 때하고 땅에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니까 atmospheric pressure가 atmospheric pressure하고 vapor pressure가 같았을 때 그때 온도를 우리가 boiling point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vapor pressure가 낮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vapor day가 어려운 거죠. vapor day가 어렵다는 얘기야. vapor day가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vapor day가 어렵다는 얘기는 boiling point가 어떤 거야? hit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일단 hit은 vapor 되는데 더 많은 hit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높은 hit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hit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boiling point는 높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boiling day가 어렵다는 얘기고 vapor day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야? intermolecular force. 그 모레큘 사이에 intermolecular force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vapor pressure가 높다는 얘기는 뭐야? 가만히 있어도 vapor가 잘 된다는 얘기야. vapor day가 뭐야? 쉽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고요. vapor day가 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boiling day가 되기 쉬운 거니까 낮은 온도에서 보일링이 되는 거고요. 일단 낮은 온도에서 보일링이 되니까 뭐야? 들어가는 에너지, heat of vaporization이 낮은 거고요. 얘는 당연히 그래서 weak intermolecular force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레큘 사이에.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동시에 이해돼야 되고 요게 동시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거라고 이해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이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체인지가 될 때 그 스테이트 체인지 되는 걸 갖다가 친절하게 뭐라 그래 우리가? 뭐 가스가 뭐야? 솔리드가 됩니다. 솔리드가 리퀴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요. 거기에 각각의 간단한 용어를 쓰게 돼 있어. 문제에서는. 그 용어를 모르면 그게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처음 솔리드에서 가스로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솔리드에서 가스로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솔리드에서 가스로 되는 걸 우리가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디포지션은 반대야. 디포지션은 가스가 어떻게? 솔리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두 개 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법이 다른데 한국말로는 둘 다 이걸 승화라고 얘기를 해. 됐습니까? 뭐 한국말로는 얘는 기억할 필요 없어. 얘는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영어로 된 시험 보니까 요거로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vaporization은 뭐야? 베이퍼가 되는 거야. 리퀴드가 어떻게 돼? 가스가 되는 거고요. 자, fusion은 뭘까? fusion은 다른 말로 하면요. melting이야. melting. 녹는 거. melting이 뭐니? melting이 녹는 거니까 뭐야?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거. crystallization은 뭘까? 크리스탈이 되는 거거든. 리퀴드가 어떻게 돼? 솔리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condensation은 뭐야? condensation은 가스가 어떻게 돼? 리퀴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가 서머 케미스트리 배웠으니까 자, 요거 연결시켜서 할 건데 자, 엑소소믹 리액션은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니? 자,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될 때 어떻게 되니?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될 때 어떻게 돼? 에너지를 릴리즈 하는 거죠. 에너지를 릴리즈 하다 보니까 서라운딩 쪽으로 릴리즈를 하는 거고 서라운딩의 온도가 전체 온도를 결정하니까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 엔도소믹 리액션은 리액턴트가 자, 프로덕트가 될 때 에너지를 어떻게 돼? 이렇게 앱조브 하는 거죠. 앱조브. 얘는 에너지를 릴리즈 하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앱조브 하는 거야. 어디서 서라운딩에서 뺏어가지고 앱조브 하는 거죠. 그럼 서라운딩에서 온도는 어떻게 내려가죠? 근데 온도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전체 온도는 서라운딩에서 결정되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 서라운딩 에너지를 뺏었으니까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콘덴세이션은 가스에서 리퀴드로 되는 거야. 그럼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되는데 리퀴드로 됐으니까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됐지. 가스보다는 리퀴드가 에너지가 더 낮잖아. 가스는 풀어져 있고 리퀴드는 좀 묶여져 있으니까 에너지 상태가 훨씬 낮잖아. 그럼 얘는 뭐니? 엑소서밍이 되는 거죠. 엑소서밍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